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세 대상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 1번 토지를 매립간척하는 경우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과세합니다. 원시도 과세하죠. 그 말씀드린 차량 기계점이 거기 꽂혀가지고 그래 원시는 과세 안 해.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걔네들이 예외적으로 과세 안 하는 거고. 2번 고급 주택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다. 땡 틀렸죠? 또 나왔죠? 재산세 중과세 없고. 3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료나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땡 틀렸고. 이것도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그 크린트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작년까지는 기타 소득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름 왜 틀렸어?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안 되죠. 얘는 어쨌든 개정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4번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군 내 소재한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납세 의무자 합산. 이가 정답이네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예외적으로 별도 종합만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주택이랑 얘는 뭐예요? 그냥 주택별로 각각. 그런데 종부세는 무조건 전국 합산입니다. 5번에 틀렸을까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개정사항 잘 기억하시고요. 17번 다음은 국외자산 양도. 일단 이 국외자산 얘기가 나오면 이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을 거주자, 비거주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얘는 그게 아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뭐예요? 국내와 국외 자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조심할 건 국외 자산 나오면 얘는 기준이 납세 의무자는 기준이 뭐다? 주소가 있으면 안 되고 몇 년 이상? 그쵸. 5년 이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그러면 1번은 국외자산 양도시 소득별로 각각 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뭘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이는 자산별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크죠. 팔 때마다 해줘야 되니까 국외자산 양도시 공제를 많이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기본은 어차피 소득별로 묶어서 가니까 너는 해주겠다. 그 얘기고. 분납은 가능하지 물납은 당연히 안 되죠. 물납은 국내 자산도 안 됩니다. 양도세. 그죠? 국외자산 당연히 안 되고. 분납은 되죠? 나눠내는 거니까. 3번 국외자산 양도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 양도용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땡. 얘가 틀렸죠. 장기는 안 됩니다. 4번은 5년 이상 된다 했죠? 5년 이상 됐을 때. 그리고 5번은 그거죠. 우리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죠?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어떻게 한다? 외화로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환율을 곱할 때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시기를 물어보는 그랬죠? 자,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필요 경비는 지출한다? 지출. 그러니까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이고 얘는 수령하는 거니까 수령한 날 현재 환율 이렇게 하면 되죠.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 양도가 임시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할 때 하나는 수령이고 하나는 지출이 헷갈리면 필요 경비가 지출이잖아. 확실하게. 그러면 양도가액은 수령이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도 잊을만 한 번씩 나오니까 그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장기는 안 되고 기본 공제만 된다. 미등기 중과세 있을까 없을까? 미등기 중과세 없어요. 국외자산 왜? 외국에는 등기제도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등기제도 있습니까? 근데 그 미국을 팔았던 너 미등기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은 렌트 개념이잖아요. 그죠? 다 걔들은 뭐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몸만 들어가고 그죠? 나올 때 몸만 나오고 이런 개념이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요. 워낙에 뭐. 자, 그래서 17번 정답 3번 틀렸고요. 18번 국내 자산 중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건축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우리 양도세 개념은 허가를 받건 등기 여부 관계없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2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땡.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뭐 빼고? 임차권 빼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걔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은 뭐 작년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뭐 올해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하죠. 나오면 좋고. 그렇죠? 그럼 영업권 나오면 뭐 개가 싫었어요? 사업연구소 함께. 이게 중요하죠. 임차권이 이제 등기된 것만 되고 미등기는 아니다 그랬고 아파트 당첨권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게 크게 문제 없죠? 그 대상은. 그 다음에 그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양도세 파트에서 얘가 양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하는 건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라겠어요? 이거라겠죠? 유상. 그죠?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일단 교환은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번은 지적경계선 변경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법적 규정 때문에 교환해놓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걸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도가 아니고 2번 양도 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걸 담보 사이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양도 담보 사이가 소멸됐대. 그 뭔 얘기야?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담보 사이 소멸 빚을 갚았어. 그러면 원주인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양도당이다. 아닙니다. 파는 게 아니잖아.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 시험은 뭐라고 나왔어? 작년 시험 문제는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거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 그거였죠. 양도담보. 그죠? 3번 매매 원인 무효세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고 환원될 경우는 양도가 아니죠. 이거 말고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제가 돼서 환원되면 걔는 양도. 이건 법적으로 무효된 거니까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죠?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 양도죠. 대물변제 당연히 양도고. 5번은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 출자에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갑의 토지 출자는 양도로 본다. 일단 틀린 건 정답이 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둘이 동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토지를 대고 저는 현금을 댔다는 거지. 그럼 저는 토지 출자는 대물변제니까 양도인데 현금 출자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현금은 무슨 양도예요? 현금 중에 양도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돈 줬다면 큰일 나. 야, 오늘 10,000원 줬어. 저한테 10,000원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양도네? 그럼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상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얘는 토지 출자하고 쟤는 현금 출자했는데, 그럼 얘는 현금 내고 똑같이 했는데 얘는 양도세, 너 왜 내냐? 왜 안 내냐? 아, 왜 안 내겠어요? 현금이니까 안 내는 거지. 양도세 과세 대상 현금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 출자는 양도로 보는 거죠. 대물, 변제. 그리고 현물 출자, 현물 변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그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작년에도 양도담보였고, 그죠? 또 나오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죠? 근데 그게 문제네. 그 특별한 실수를 자꾸 하니까. 20번,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 옳은 것. 허가받은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검사 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게 웃긴 거죠. 원래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었어요. 원래는 얘가.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이름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바뀐 거죠. 취득세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걔랑 맞춘다고 용어만 바꾼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건데 검사 필증이 아니라 승인서 교부일 그래도. 이번은 허가를 받지 않았대. 그럼 언제야? 무허가는 항상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허가 안 받았으니 등기할 일이 없죠. 하지만 무허가로 줬다는 얘기는 사용은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사용이 그래야 되고. 증여는 취득행위는 뭐 계약일 아니고요. 증여 받은 날이죠. 상속이죠. 계약일 이거는 취득세 얘기고 취득세. 취득세는 짧으니까 계약일, 양도세는 기니까 증여받는 날. 참 이 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번 환지처분. 면적 증가 감소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날. 이거 정답이네요. 중감된 토지는 공고일이 다음날이죠. 그래서 그냥
증감된 토지 환지 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증감되는 증환지 감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상. 이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법상 청산 확정된 시점인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간다 그랬잖아요. 5번은 왜 틀렸어요? 중빠른 날 나와야 되잖아요. 중빠른 날. 장기할부하고 수용은 뭐 하나 한다? 어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어쩌고 저쩌고는 몰라도 뭐는 기억이 돼? 중빠른 날 기억하라 했잖아. 5번 틀렸고. 정답이 4번 아니겠어요? 4번. 이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놈 좀 빨리 끝나야, 그죠? 그동안 밀린 술도 먹고 할 텐데. 술 먹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우리는 이제 술 끊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끊는 건 아니고, 줄이는 쪽으로. 운동하겠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거 샀거든요. 쇼니의 있잖아. 뭐야,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점핑 말고 스쿼트,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하여튼 사놓고 왔는데, 안 했어. 왜? 몸이 아프대. 몸이 안 좋대. 컨디션이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좋긴 제가 해봤더니, 이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면. 집에서 하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하고, 윗몸일으키도 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는 건데, 사나도 그게 살 때만 처치골라요, 나중에 이제. 운동은 해야 됩니다, 운동. 그죠? 몸이 건강해야지 다 필요 없어요. 자, 21번은 양도차익 계산을 실거래가를 할 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은 다음 중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세요. 얘는 왜 글씨가 구분이 안 됐어요, 얘만? 자, 일단 얘는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순서. 그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주면? 필요경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죠? 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유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기본공제하면 가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말씀이지만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실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하시고. 자, 21번은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연장 2년 나와서, 그죠? 올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냥 공부를 한 거니까 그냥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된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한 번은 보라고.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 기억하시라 했어요? 이쪽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읽고 계시는 거 있죠? 그것만 그냥 읽어보고 하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그 이상으로 가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2년 연속 나와서 이게 3연장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차피 그 정답은 2번 다 여기 있었댔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자, 필요경비 산입. 이거 나오면 걔만 보면 돼요. 위에 건 읽을 거 없어. 그 지문 안에 필요경비 산입이란 말 나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걔가 나오면 산입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정답이에요. 근데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땡. 틀렸고.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고요. 그죠? 2번. 실질 취득가액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포함하지 않죠. 딱 봐도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 왜? 세금 포탈 의도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들 가산하여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포함이 되죠. 왜? 약정에 의한 포함이 돼. 근데 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지급기일 지연 등에 따른 이자. 지연 이자는 본인 잘못이니까 걔는 인정이 안 되고 3번은 포함을 하는 거죠. 그건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어요? 재산세는 안 들어가요. 재산세는. 취득 관련 조세만 들어가고 부유 관련 조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은 얘가 정답이네.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입니다. 좀 애매하죠? 얘가 1000만 원이 필요경비 항목인데 다른 소득금액에서 300만 원만 필요경비를 산입이 됐어요. 그럼 이 산입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되지만 그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700은 공제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원래는 이게 시험에 나올 여지는 있어요. 근데 연장 2년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월수 2년 이상 나올 일이 없거든요. 양도세가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가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연장 2년 나왔고 3년째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걔는 그냥 어차피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면 돼요. 나오면 그 안에서 거기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2번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2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추계결정 경정. 자, 이거 기본상이죠. 얘가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한다. 이때 순서가 어떻게 됐죠? 매, 감, 환, 기. 작년 시험 문제 그 순서 물어본 거 나왔고요. 정답으로. 자,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요. 언제 적용하는 거냐면 얘를 뭘로 갈 때? 실거래가로 갈 때. 그러니까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 경비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적용한다 했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특례가. 얘가 환산가액으로 가요. 매가만기 중에서. 그럴 때는 자, 얘가 환산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 다음 뭘로 가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특례가 하나 있다는 거지. 이걸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얘하고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 특례 규정이 있다. 언제만? 환산가액을 할 때만 그렇다. 그 얘기죠. 그게 지금 그 2번 얘기입니다. 추계결정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하는 경우는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합계액이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특례 규정에 해당되죠.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왜요? 기본구조는 보유 거주 관계 없이 무조건 됩니다. 얘는 미등기 백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3번 틀렸죠. 4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의 경우 장기부의 특별문제 안 되죠. 하지만 뭐는 돼? 기본적으로 무조건 돼요.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핵 문제가 되는 건 주택입니다. 토지도 관계없고 상가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주택만 2주택 이상. 그리고 분양권. 이것 빼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올해 문제 풀 때 뭐 조심하셨어요? 문제 풀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구분했을 때 그게 나오면 정확하게 걔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지. 왜냐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했죠. 똑같은 얘기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자도 장기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은 이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이쪽에서 시험이 항상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전체 과정에서. 장기도 두 문제 나왔고. 그럼 얘네들보다 이거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특히나 장기는 올해 또 개정사항도 있고 신설 규정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애들이. 내용이. 문제 몇 개 풀면 없어요. 두 문제 풀면 없을 거예요. 거의 내용 나올 만한 게. 근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두 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대상지역 4번 잘 보시고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장기부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부여하고 자산별로 어디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이런 것도 막 가액으로 나오면 막 자꾸 틀린다니까요. 양도 가액 했는데 막 맞았다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차익.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빼주는 거 그대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율도 올해 되게 많이 개정된 것 같지만 말씀드렸죠? 얘가 개정된 건 조정 대상 지역이 개정된 거지 기타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만 기억하면 돼요. 2주택 이상, 아니 2주택자 얼마? 플러스 10%. 3주택 이상 플러스 20%. 분양권 50%. 그거예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건 1번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비사업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16에서 50%. 자, 얘는요 올해 개정된 게 아니라겠죠.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는 6에서 42%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부터 16에서 52% 갑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란 얘기죠. 그죠? 얘는 올해 개정된 거 지역 상관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맞고. 2번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개설은 상속인이 당해자산 취득한다. 아니라겠죠? 언제? 비상속인. 언제만. 이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이래요. 그죠? 근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가는 게 있어요. 언제?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예외 규정이라는 거지.
그죠? 이때만 피상속이네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요. 상속, 개시. 그러니까 상속받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할 때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 취득일은 상속 개시래요. 왜 장기부에는 이거 다 이걸로 가는 거지? 근데 세율 적용이라고 나오면 피상속이 이렇게. 그 지금 2번이 세율 얘기잖아. 지금 23번 제목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속인 그러면 안 되고 피상속인이 그래야죠. 답이 2번이 틀린 거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일반 세율의 10% 더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은 20%인데, 자, 이때 이제 뭐예요? 그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주택자가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년 이상 부에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 되면, 자, 근데 세율이 이렇게 됐잖아요, 주택이요. 1년 미만, 얼마? 40이고요. 1년 이상이 누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2주택 3 똑같아요. 자, 3주택자야. 서울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았어. 근데 걔가 1년 이상 보유했어. 그러면 얼마로 가요? 26에서 62% 가면 되죠. 근데 걔가 6개월 부여가 팔았어, 6개월. 3주택인데 하나를 팔은 6개월 부였어.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1년면 40이죠. 그럼 여기다가 20%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누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해당 과세 표준에 원래 세율이 40이잖아요. 이걸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리고 거기다 다시 16에서 62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도세는 세율을 따로따로 세율을 큰 걸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적용해서 금액을 큰 걸로 가요. 근데 만약 얘가 1년 이상 부여했다. 그럼 원래 세율이 6에 42%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플러스 20% 그러면 되고. 2주택도 똑같아요. 1년 이상이면 그냥 16에서 52 가면 되고 1년 미만이면 40%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16에서 52%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뭐한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 그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4번 읽어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을 1년 미만 부여했대.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40이잖아요. 그러면 그 4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골프연권은 무조건 누진세율입니다. 기타 자산이거든요. 기타 자산은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로 갑니다. 골프연권 대표적인 기타 자산이죠.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최근 나온 적은 없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위주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뭐 2번이 답이죠. 세율 적용식. 24번은 겸용주택인데 계산 문제인데 이게 한 3년 됐나요? 나온 지 3년 전인가 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기준이 뭐예요? 주택 부분이 2회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각각이라는 얘기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건데 좀 50에 150에 120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했었죠. 주택, 상가, 50에 150에 1200에 도시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1200. 그죠? 자, 이제 자, 그럼 일단 얘를 여기서 이제 두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건물 면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디 들어가요? 2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건물은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네요. 주택하고 상가로 간다는 얘기네. 주택이 50이고 상가가 150이라는 얘기네요. 얘는 비과세고 얘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토지가 문제네요. 토지는 1200인데 얘가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근데 건물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안분해야죠.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안분하죠. 주택 부속 토지와 상가 부속 토지인데 얘가 1200이에요. 1200. 그죠? 여기다가 얘는 뭘로 안분하겠어요? 부속 토지 안분하니까 뭘 기준으로? 면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 200 중에 얘가 50이고 200 중에 150이네요. 이게 안분이잖아. 연면적별로.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막히겠지만, 그죠? 4분의 1이죠? 300이고 얘가 900이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과세고 얘는요? 비과세? 그쵸. 무조건 300 그러면 안 돼요. 도시 지역이니까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돼요. 주택 정착이 50이잖아요. 5, 25, 250까지만 돼요. 얘는 250은 비과세고 50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비과세 면적은 50에 250 이렇게 하는 거고 과세가 150에 950으로 가는 겁니다. 5배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원래는 그죠? 조정재산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인 정답이 과세 범위를 고르는 거니까 150에 950이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과세 고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 해놓고서나 비과세. 이때 당시 그 계산문 나왔을 때도 아주 되게 단순하게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5배 안에 들어가게 냈어요, 문제를. 근데 문제는 다 풀어놓고 극적으로 푸신 분이 비과세를 고른 거죠. 시험 문제는 과세 범위를 고르는데 잘 풀어놓고 이제 비과세 고르고 좋다고. 야, 나 과세 문제 맞았다 했는데 뭘 맞아? 띵! 틀린 거죠. 봤더니 또 뭐래? 아이고, 이거 과세네. 이제 늦은 거죠. 아이고 하면 끝난 거죠. 2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주려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없죠.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계속 봐야 돼요. 막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그냥 읽어야 돼. 그래도 계속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나중에 비가 도움이 되는 거지. 아, 나 진짜 머리 안 돌아가지고 일주일 남았는데 못하겠어. 손 떼어버리면 한 일주일 쉬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 쉬어봐. 해가 안 나요. 이 사람이. 물론 시험 보러 가면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그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계속 봐야 돼요. 그죠?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학원에서 그 마지막 주에 민법 같은 거 뭐 하나요? 수업? 할 거래요? 1차는? 그죠? 하면 꼭 들으세요. 와서 괜히 하루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민법을 해줘. 그럼 내일 모레 시험 봐 토요일 날. 그럼 아유 무슨 그걸 들어. 와 들어야 돼요. 그런 게 기억이 최근의 기억이잖아. 그게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뭐해? 도서관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막 고민만 하고 막 갈등하고 이래. 마음 불안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겠지. 와서 듣는 게 홀랐죠. 그것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법생이니까 한다고 하는 거지. 딴 데는 안 하거든. 일주일 남으면 혼자 공부하라 놔두거든. 혼자 공부 못해요. 방치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잠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자꾸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25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설명으로 틀린 것. 조정대상이 아니래요. 자, 1세대가 양도를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 그리고 보유기간 몇 년? 2년 이상. 얘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그럼 뭐도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고. 2번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단독 세대 구성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뭘로 본다? 1세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체제 성립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해서 3번이 틀린 거죠. 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말했죠? 어떠한 경우 반드시 언제나 항상 반드시 이거로만 이거에 하나요? 라고 나오면 예외가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예외 있죠? 가족의 사망, 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다. 그랬고. 4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이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면 얘는 1주택이 아니다. 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항상 무엇이 우선이다? 사실상 용도가 우선이다. 됐죠?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네요. 5번. 1주택 비과세권 갖춘 대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땡. 틀렸어요. 대지 건물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는 1주택 부속 토지가 아닙니다. 1주택으로 안 봐요. 근데 얘네가 뭐면 동일 세대원이면 서로 명의가 달라도 전체를 뭘로 봐?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근데 얘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돼. 그럼 뭐, 맞는데? 네. 그쵸, 맞죠? 왜 이런데? 밥 먹을 때 당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도 똑같은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막 버벅거려요. 막 너무 많이 하니까 버벅거려. 여기 가도 이 얘기하고 저기 가도 이 얘기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그죠? 당분간 쉬죠. 당분 쉬는 것도 아니네. 또 시험 보면 11월 달에 또 강의하니까. 자, 그래서 정답 틀린 거 3번. 자, 26번. 다음은 1주택 비과세 경우는 1주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주거용이니까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 세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걔는 왜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한울탈 내 여러 채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을 부여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 가면 막 필집 없고 대지 넓은데 안에 본체, 상랑채, 문간방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럼 집 막 건물이 3개나 있어. 그럼 그거 팔면 1세대 3주택입니까? 아니죠. 1주택, 1주택, 그죠?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가 살고 있으면 한울탈이 있으면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리고 겸용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땡 틀어져. 양도세 초과. 100분의 50 이상은 재산세 얘기네요. 재산세는 한 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2번 틀렸네요. 다가구는 가구별로 양도 하나의 매매에 다주로 양되면 뭘로 본다? 하나,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는 각각 독립된 한 구로 이렇게 돼 있고, 양도세는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보니까 양도세가 다가구도 집이 여러 개지만 방이 여러 개든 팔면 1주택으로 뭘 받아요? 비과세 받는 이유가 그거죠. 4번이 아까 했죠? 상시주거용인가 합숙소, 콘도는 주택이 아니다. 그랬고 5번 고가주택은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되죠? 근데 형평성 차에서 어디 양도가액 얼마 9억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본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건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양도세 면적. 겸용주택은 커야 된다. 주거부분이. 그죠? 자, 27번은 이제 1주택인데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올해 시험에 비과세 파트는 그 1주택 특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이유는 없죠? 개정사항이 있고 신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1주택이죠. 일반 주택당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샀다?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사서 집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 조건이 있다 있죠?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지난 후 얘를 사고 그리고 얘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얘를 뭘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데 있죠?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자, 이 특례를 잘 보세요. 바로 비과세 한다면 안 됐죠? 왜? 집이 2개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얘가 만약에 비과세고 충족을 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팔면 1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X. 1세대,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하고 3년 안에 팔면 얘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를 질문하신 분 있었다고? 책에는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1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는 틀린 거 아니냐? 아니죠. 얘는 특례가 여기까지가 특례 끝이에요. 집이 2개야.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면 몇 주택으로 본다고요? 1주택으로 보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 얘기까지 나오면 그때는 뭐다? 비과세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규정을 적용해 보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아니면 얘가 언급이 되면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주택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을 먼저 파는 순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얘는 나왔는 틀리면 안 돼요. 올해 개정사항도 있고 하니까 양도세 부분은 원래 중요한 데다가 1주택 승리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왔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그런 얘기죠. 1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이 올해 신설 규정이죠. 신설 규정. 우리 신설 규정이에요. 그건 개정된 거니까 잘 봐야 되죠. 2개가 있죠. 임대주택이 있고 내가 하는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놀이방 그죠? 있고 거주주택 이렇게 있잖아. 자, 둘 다 뭘 팔라는 얘기야? 얘를 팔라는 얘기야. 얘를 팔라는 얘기야. 자,
거주주택을 팔으래요. 그러면 얘는 전제 조건이 뭘 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 의무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파는 거기 때문에 얘가 2년 거주를 못했으면 얘는 1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2번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그랬고요. 3번은 혼인이니까 몇 년?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그쵸? 동거부양 몇 년이라 했어요? 10년. 그 잘 보시고. 그거 개정된 거죠, 10년. 4번. 장기 임대 그 밖에 1주택을 공제손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에 땡 그랬어요. 관계없이가 아니라 2년 이상 뭘 해야 돼요? 거주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죠, 틀리게. 그럼 대충 읽고 또, 그래, 거주주택 팔면 1주택 봐주는데 이러면 안 되죠. 2년 이상 반드시 뭘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된다. 그쵸? 4번이 틀렸죠. 건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28번은 2월과세 얘기네요. 갑을병. 그죠? 갑을병. 이거는 뭐 기억하시라 했어? 갑. 취득식이 갑. 취득가액 또 갑. 갑이 누구요? 증여자. 일단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풀고 그렇습니다. 감 끝도 없어요. 그죠? 대신 무조건 일단 뭐 취득 시기도 예, 취득 가액도 예로 간다. 근데 둘의 관계가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특수관계예요. 이건 어쨌든 세금 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어디로 가? 갑. 그죠? 증여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얘는 을이고 얘는 갑인데 을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하고 증여세 처리 문제는 얘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서 공제하는데 얘는 환급해 준다. 여기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좋죠. 혹시 나오면 저거라도 하면 이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찍더라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더 가려고 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럼 다 해야 되죠. 그러면 특수관계인도 하려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더 헷갈리죠. 지금은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와서 이 많은 내용을 막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어차피 다 안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여기를 막 세부적인 공부하겠다 하는 건 그런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이제 늦은 거죠. 우리가 하시는 건 요 정도 선에서 그죠?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 28번은 5년에 그럼 팔았대요. 틀린 거.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2월과세 적용을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보다 적은 경우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내용인데 거기까지 갈 건 없어요. 자, 얘가 2월과세 적용을 이렇게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 얘가 5천 나왔어요. 근데 2월과세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파는 거죠. 얘가 6천이야. 그럼 2월과세 적용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여기 되게 더 나왔잖아. 그죠? 그때는 적용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 틀렸어요. 자, 얘가요. 둘이 부부지간인데 이혼하잖아요. 이혼해서 혼인관계 소멸돼서도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5년 안에 팔면 그냥 을이 병한테 파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소멸이 이혼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 위장이혼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건 이미 2년 끝난 거죠. 가셨으니까 이제 뭐야? 정상적인 거래를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으니까 을의 양도차익 계산 취득가액은 누구? 갑이 아니라 누구? 을이 이렇게. 2번이 틀렸네요.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양도차익 누구? 갑. 그죠? 갑.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배우자인 경우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하고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세는 누가?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 을이고 그 다음에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는 거고 이 연대 납세 의무가 특수관계에는 있는데 배우자는 연대 납세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정답으로. 그래서 뭐, 저 정도만 보세요. 이 문제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K는 이거 지금 문제 많이 다시 풀어본다는데 막 28번에 꽂혀가지고 막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냈지만, 그죠? 굳이, 뭐, 거기까지 막 매달릴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더 중요하죠.
자, 29번 양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 신설 규정은 제가 거의 다 집어놨어요. 거의. 개정사항은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는 산출수익이 없어도 적용을 한다. 무조건 5%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얘가 팔았어요.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뭘로 간다는 거예요? 환산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세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환산가액의 얼마? 5%를 여기다 더해서 가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축하고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5년. 제척기간이 5년이라 했죠? 5년 이내 팔았을 때. 근데 언제만? 환산가액으로 갈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5년 지나면 그냥 5% 추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환산 적용하지 않으면 5% 추가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언제만? 이때 적용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 이번 신설 규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혹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럼 2번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요.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언제까지 돼요?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정신고하시면 되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대로 뭐다?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그래야죠. 이거 올해 추가된 부분이죠. 허가던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버려서 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럼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하시면 되고. 3번 예정신고 기간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그러면 얘가 무신고 과소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근데 걔가 뭘 했다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도 올해 신설 규정이죠. 원래 그러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되면 확정신고 안 했을 때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과세 안 된다겠죠. 근데 오히려 확정신고를 하면 그때는 50%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면이면 딱 보면 되게 우리는 혜택 주는 거죠. 아니에요. 결국은 세금 빨리 내라는 얘기야. 내가 깎아줄 테니까. 빨리 거들라고 유혹하는 거지. 어차피 가산세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내 돈 가지고 지들이 인심 쓰는 거야. 그죠? 50%. 그게 올해 신설 규정이니까 얘도 잘 기억하시고.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집중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누진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되고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얘기네요. 5번. 국내 거주자가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결손금은 다음 연도 2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올해 건물 팔고 내년에 토지 팔아요. 올해 건물 팔 때 차손 났어. 양도 차손이. 내년에 토지 팔면서 차익이 나면 내년 세금 계산할 때 전년도 거 통산해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과세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월 30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 과세는 끝났는데 그 다음 연도 걸 이거랑 합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처음에 이게 5년간 2월 가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보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몇 개인지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많이 맞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들러갔다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2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그죠? 가지 말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옛날에 그 보셨죠? 그 펜싱 할 때 올림픽 박상영인가 걔 그거 보셨죠? 5점 차이로 지고 있을 때 14점이 한 점이면 메달 따는데 걔가 막 계속 그거더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그 유명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걔가 5점 차인데 따라가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걔는 상대방 한 점만 나오면 금메달 따는 거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저 같아도 할 때는 거의 포기한다고 해야지. 그 정도면. 왜? 어차피 한 점 차이니까 한 점만 나오고 난 5점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도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되는, 근데 그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한화에 하주석이 있고 하주석이가 맨날 걔 할 때 빠따도 딱 쓰면 맨날 걔 그거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맨날 병살 타에다 맨날 새끼 아주 그냥. 걔 입으로 맨날 그러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 암시죠. 그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된다라는 그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와도, 좀 덜 나와도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23일 동안 좀 공부에도 좀 전념을 하세요. 오늘 끝나면 뭐 합니까? 너 공부하죠? 언제까지 하는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막 10시, 11시, 12시까지만 해야 됩니다. 막 잠 안 오면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근데 23일 나오면 점수 안 나오고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여전히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깝깝한 거지. 다시 후회하지 마시고. 23일이면 진짜 긴 시간이에요. 공부만 한다 치면은. 그죠? 지금은 공부만 생각해야죠. 지금 지나면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평생에 또 이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 내일 생각할 때 어디 있어요? 지금 23일이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부터 공부할 거, 이따 공부할, 이따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30번의 부동산 임대 나왔죠? 자, 이거는 시험에 한 문제가 매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례대로 하면 최근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온다고 치면 얘가 결론은 똑같은 얘기가 문제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한 문제 나온다 했죠. 그럼 저 같으면 똑같이 한 문제 나온다면 등록세, 종부세, 부동산 임대 3개가 있어요. 똑같이 한 문제 나와. 저 같으면 이해합니다. 왜? 걔는 양이 많아요. 여러분 종부세 하나 맞추는 양 되게 많고요. 등록세 은근히 많아요. 근데 얘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절대로 책을 보면 안 돼요. 임대소득은. 왜? 책 보면 못 풀어요. 책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 하나를 보면서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얘가 미묘하게 문제가 되게 쉬운 듯한데 은근 잘 틀려요. 근데 그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돼. 그러면 최근 거 한 5문제, 6문제만 잘 풀어보시고 지문만 기본 적문제 달달달 외우면 웬만하면 얘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포기할 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임대소득은. 그죠? 한 문제짜리지만 양이 별로 안 되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꼭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얘는 딱 그거죠. 자, 임대소득은 주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비과세. 물론 이거 말고 뭐 대상 같은 것도 있죠. 아까 대상 뭐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대여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단 뭐는 아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다. 그리고 대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제로 나온 적도 있죠. 왜? 양이 내용이 낼 게 없는데 하도 내다 보니까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주가 되는 거의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뭐 1주택. 비과세가 두 가지가 사실은요. 전답을 논밭을 작물 생산 용도로 대여하면 걔도 비과세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대여해주는 작물 생산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쓰게 되면 걔는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주가 얘죠. 1주택. 근데 뭐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되고 또 뭐 국외주택도 비과세 무조건 안 됩니다. 숫자 관계없이. 그죠?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9억 초과. 뭘로? 기준시가로 9억 초과. 임대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주택 아니어도 다주택자도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라겠어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올해 말까지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숫자가 중요하죠. 왜? 1주택자가 비과세니까. 자, 다가구가 대표적인 임대주택인데 방이 여러 개죠. 그럼 얘는 당연히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얘가 가구별로 구분등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 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주택. 자, 이때 이 가불이 얘를 뭐가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럼 누구 주택입니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죠?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을 보고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 그런데 여기 또 예외가 있죠. 지분이 많은 자가 2명 이상으로 이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고 협의가 됐다. 그 말은 여기서 월세 500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갑의 소득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누가 내겠다는 거야? 갑이 내겠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누구 주택으로 봐? 갑. 얘기고. 남편의 집이 있는데 부인이 이번에 원룸 하나 임대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는 몇 주택이다? 2주택이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왜? 부부 합산. 자, 요것만 유일하게 우리 세법에서 부부 합산이 맞는 거죠. 이거 말고는 부부 합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이 있으면 부인이 원룸 하나 임대하면 남편 주택수 합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지막 뭐예요? 보증금 얘기예요. 보증금. 전세나, 그죠? 보증금. 자, 얘는 무조건 몇 주택 이상? 그쵸.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때 초과되면 전체가 아니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5억 원이면 얘가 초과된 2억 원에 대해서 얘가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60% 곱하고 법정 이자율을 곱합니다. 얘가 뭐 1.8%가 그래요. 그쵸? 현재는. 그럼 이게 나오죠? 그럼 얘를 뭔다? 얘가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뭐해서? 간주해서. 간주인들이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엔드 전용면적 60 이하짜리가 껴있으면 얘는 올해 말까지는 아니 올해까지 뭐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세 채인데 전세 줬는데 보증금이 5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나는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머릿속에 이거 나오면 얘가 딱 전세주권이에요. 자, 제가 말했죠. 이거 할 때마다 매년 질문 받는 게 있어요. 한 해도 안 걸리고 매년 올라오는 게 있어. 뭐 이거예요. 기준시가 10억. 고가주택이죠. 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과세? 이게 차이점 아시죠? 차이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두 번 다 나왔어요. 두 개 다. 근데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 얘는 둘 다 고가, 근데 얘는 과세하고 얘는 안 하고 둘 다 받대. 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틀리고 해야 돼. 둘 다 하든가 안 하든가 그래. 하나는 맞고 틀리대. 근데 왜가 이게 맞는 질문이냐는 거지. 왜 그래? 그렇죠. 얘는 전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주택 이상이 돼. 근데 1주택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대잖아. 월세네. 고가주택이잖아요. 과세 하죠. 이 차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세금 나오면 그냥 몇 주택? 일단 3주택 이상이 전세 조건이야. 근데 얘는 1주택이야. 그러면 고가주택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전세는 3주택 아니고 과세 안 하니까. 그리고 3주택이어도 보증금 합계가 전세금이 2억 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과세 안 해. 안 해요. 왜? 3억 초과됐을 때만. 3억이면 안 해요. 왜? 초과분만. 그 얘기거든. 그것만 구분하면 얘가 별건 없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헷갈리죠. 왜 10억인데 똑같은 건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번에 틀린 거. 공익사업과 관련 지상권 지역권 대여 거둔 소득은 부동산 땡 아니죠. 앞에 나왔었잖아. 공익사업은 아니라 했잖아. 그죠? 원래는 사업소에 들어가는 임대소득에 들어가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다 그랬죠. 얘는 기타 자산 들어갑니다. 1번이 틀리네요. 2번 임대한 과세기간 중에 현재 기준시가 10억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가 되죠.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임대. 한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수료,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도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0만 원 걷었는데 실제 전기세는 30만 원 나왔어. 초과된 20만 원 뭘로 가요? 임대소득으로 포함하겠다. 그 사업소득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 전부 다 그게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중개업 이런 거 다 뭐에 들어가?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4번 주택 두 채의 수요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나머지는 전세 계약과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에 받은 임대료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쵸? 왜? 하나는 전세니까 걔는 3주택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5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요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수요로 계산한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막 그런 거 나와요. 뭐 주택이 뭐 주택 두 채와 상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전부 다 전세를 준 경우 상가에 대해서만 뭐 임대소득 계산한다. 어쩌고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집이 두 개고 상가 두 개인데 다 전세 줬어. 올 전세. 그러면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과세한다. 맞아 틀려? 맞죠? 왜? 주택은 2주택이잖아. 전세니까 몇 주택이어야 돼? 3주택. 그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걸 꼭 풀어봐셔야 되지 그냥 기본 이론만 갖고 풀면 못 풀어요. 반드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남았죠. 그죠? 남은 기간 좀 빡시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만났을 때 얼굴이 이런 식으로 표정이 밝고 얼굴이 피부가 광택이 나면 안 됩니다.
뭔가 우중충하고 이제 뭔가 피폐하고 초췌한 모습이어야 되지. 지금 같은 모습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열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